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초등에서 중등 올라가는 학생이 여기 이제 공부법 질문을 잔뜩 써놨습니다. 그래서 예비 중인 학생의 질문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는 보통 어떤 걸 하죠? 등대로 이게 이제 프리노트라고 그래요. 자유노트. 수업하는 글자를 다 받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대학교 수석들. 그럼 수업하는 걸 어떻게 다 받았어요? 그럼 단어 중심으로 쓰고 어쨌든 최대한 선생님 말을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약자 같은 거 쓰면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닥치는 대로 다 해서 이거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점 정리를 갖다 놔. 여기다가 추가를 써.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점 정리에다가.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 사소한 건데 내가 아는 건 사소한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내가 모르는 거, 다시 공부해야 될 거, 모르는 거, 다시 공부할 거.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나오는 거, 모르는 거, 다시 공부할 거.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개념 정리된 책에 보면 다 나와요. 근데 개념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암기하기 위해서 그냥 노트에다 한 번 더 써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필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동원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필기한 걸 다시 보면 기억이 더 잘 살아나거든. 기억이 더 잘 살아나고 이 필기한 거를 다시 보면 기억도 잘 살아나지만 이 필기를 함으로 인해서 집중도도 높아지거든. 그 기억과 집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 필기를 하면 선생님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면 필기하면 안 돼. 이해를 먼저 해야지. 왜? 이해를 먼저 하면서 이렇게 요것들을 간략간략하게 써놓는 것이지. 그 필기만 하다가 나중에 이해를 못하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필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돼, 이해가.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해를 못하는 애는 집중해서 듣기만 하고 차라리 이해도 안 되고 필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녹음하는 게 더 좋아. 아니면 대인관계가 좋으면 친구 거 빌린 다음에 나는 이해 실컷 하고 친구 거 빌린 다음에 다시 추가로 여기다가 시험 나올 거 체크하고 더 한 다음에 친구한테 다시 불러주면 친구도 좋아하겠죠?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필기할 때 같이 활용해야 될 거는 삼색볼표에서 검파파에서 검은색은 그냥 중요한 내용, 파란색은 파고들면서 내가 질문해야 될 거, 다시 봐야 될 거, 빨간색은 시험 나올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쓰는 거예요. 딱 세 가지 이상 쓰긴 힘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형광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험 직전에 봐야 될 거 체크하는 거지. 검은색은 뭐라고요? 중요한 거. 파란색은 뭐라고요? 파고들고 질문하고 다시 볼 거. 빨간색은 뭐예요? 시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연필, 띠지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필기할 공간이 모자라면 뭐 쓰는 건 괜찮아요? 포스트잇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근데 띠지가 띠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색깔해서 여기 중요한 거 붙여놓고 중요한 거 여기서 7번 써갖고 나중에 이거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그럼 여기 딱 열어가지고 여기 공부하는 거. 이해됐나요? 네. 저 필기 노트의 종류는 동아쌤이 이제 녹화해서 올려놨는데 엄청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제 진짜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연습장에다가 모든 필기를 다 한 다음에 집에 와서 과목별로 간단하게 압축하고 줄여서 시험 나올 것만 쓰는 거예요. 여기 쓸 때는 마구잡이 글씨로 마구마구 선생님 수업한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쓰면서 들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만 이렇게 치면서 수업을 들어도 30% 이상 뇌가 더 많이 움직인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쓰면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쓰는 걸 자동으로 쓰면 더 훨씬 좋기는 해요. 근데 이게 연습이 필요하지. 답변 됐나요? 네. 자, 공부할 때 체력은 이게 이 운동 체력하고 공부 체력이 달라요. 운동에서 쓰는 근육하고 공부할 때 앉아서 쓰는 근육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이 공부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해야 책상에 앉아서 그래서 바른 자세로 해야 근육이 바르게 생기겠죠? 근데
중학교 때는 체력 문제 별로 없어요. 많이 공부하더라도 체력 문제 별로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링겔 맞으면서 공부하는 애도 있거든요. 힘들면. 진짜로 링겔 맞춰요. 그리고 건강상도 문제 없대. 의사들도 링겔 맞추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가면 수면 시간이 급격히 줄어요.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그때는 체력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체력이 떨어지면 다 귀찮아지거든. 근데 체력은 뭐 때문에 발생을 하냐면 식사하고 잠 때문에 많이 발생해요. 식사를 꼬박꼬박 먹어야 돼. 잘. 거기다가 잠을 잘 때는 나 잠 자야 돼. 그럼 강력하게 딱 해서 왔다 갔다 안 하고 소란 안 하고 자야지 하고 집중하고 딱 자고 푹 자야 돼. 그러면 식사 플러스 잠 플러스 간단한 운동인데 공부에 제일 좋은 운동은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의외로 스트레칭하고 체조. 그 다음엔 줄넘기야. 그 다음에 산책이고. 이해돼요? 됐어요? 네. 옛날에 어떤 애 체력과 공부 얼마나 차이 나냐면 여자인데 똑똑해. 근데 공부만 하면 맨날 졸아. 그래가지고 너 줄넘기 하냐? 근데 못한대. 그래서 너 줄넘기 1000개 할 때까지 공부방 그만두고 오지 말고 1000개 하면 다시 오라고 쫓아냈거든요. 얘 줄넘기를 얘가 그래서 짜증나잖아. 잘려서 네. 맨날 줄넘기를 연습해서 2000개씩 했어. 걔 80점 맞았는데 96점 맞아. 왜? 공부할 때 안 좋네. 뭐하러 공부방 다녀? 그렇게 운동해가지고 가지. 이런 애들도 있어요, 학생들. 체력 차이 알겠어요? 네. 집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방에서. 근데 자기 방이 없거나 집중이 잘 안 되거나 할 때 독서실을 가면 공부하기 이렇게 집중되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사는 거야. 근데 도서관이나 이렇게 밝은 데서는 낮에는 밝은 데서 해야 되고 밤에는 독서실에서는 조용해가지고 옆에 공부하는 사람들도 또 있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독서실 상황에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데를 가야지 아무 데도 없는 썰렁한 데 가면 무서워요. 더.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 독서실로 간다고. 됐어요? 독서실은 이렇게 독서실 책상이 딱 따로 있고 거기만 불 딱 들어오니까 여기서만 집중해서 딴 데는 다른 사람들 있잖아. 방해되니까 못 돌아다니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해서 하는 거야. 됐나요? 네. 밤에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먹어도 돼요.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 이제 성향이 나 먹으면서 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럼 파바박 먹고 공부해야 돼. 간식 타임 10분 딱 한 다음에 공부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 공부하면 에너지가 되게 써 있어서 적당하게 배고프면 공부 잘 돼요. 적당하게. 그쵸? 네. 적당하게 배고프면 공부 더 잘 되고 집중도 잘 되는데 너무 배고프면 신경 쓰여서 공부가 첫째로 안 되고 또 너무 배고프면 혈당이 떨어진 거고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먹는 거야. 됐나요? 네. 자, 구몬을 대신해서 책을 산다면 책을 쓴다면 또 본인이 서점 가면 제일 처음에 이제 중1이면 뭐라고요? 자습서하고 평가문제집은 봐야죠. 네. 그 다음에 중1인데 무슨 책 공부하면 좋아요? 하고 권해달라 그러면 돼. 서점 주인한테. 서점 주인이 많이 팔잖아, 책을. 네. 그죠? 책 종류 여러 가지 나온 것도 알고. 네. 그래가지고 책을 정해갖고 자기가 구몬 풀듯이 이렇게 쪼개서 하루에 몇 쪽씩 하자. 그래서 이거를 요 책은 요번 달에 끝내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주도로 나가는 책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자습서든 평가문제집이든 아니면 문제집이든 개념책이든 상관없이 서점 가서 권해달라고 하면 그 수준에 따라서 내 성적 얘기하고 몇 학년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몇 점 맞고 싶은데 이게 도움이 되는 책 권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쓰면 될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물어봐. 서점에서 이거 본 다음에 다음에 뭐 봐야 돼? 그럼 이거 보고 이거 봐야 돼. 사람들이. 이해됐어요? 네. 책은 전문가예요. 서점에서 맨날 책 팔아요. 사람들이 사러 오고. 됐나요? 네. 자, 학습누적기록부예요. 학습누적기록부. 동아샘 유튜브에다 동아샘 학습누적기록부 이렇게 치면 동아샘 학습누적기록부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게 내가 20년, 25년 공부법 연구에서 딱 하나만 뽑으라면 요거만 뽑아요. 이거 쓰시길 권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매일매일 써야 돼서.
이해돼요? 네. 이런 시간표에다가 30분 동안 뭐 했는지 공부한 거 쓰는 거야. 예. 이거 되게 도움돼요. 네가 이거를 지금부터 6년을 쓰면 너 서울대 90% 확률로 가는 거야. 90%요? 응. 10%는 갑자기 전쟁 나면 안 되잖아. 갑자기 코로나가 또 더 세질 수도 있잖아. 이게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맨날 검사를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뭐라고? 이게 노트로 책처럼 두꺼워지는 게 학습 캘린더야. 애들이 막 사.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캘린더. 학습 캘린더. 이게 상위권 아이들이 이거 꼭 쓰게 해요. 이거 쓴 애들 끝내주게 발전해. 깔끔하고 압축시켜서 쓰려고 했는데 50분 공부 10분 의식. 뭐 이럴 때는 50분 공부하고 10분 의식. 50/C 이렇게 쓰면 되겠네. 50/ 두 번 하고. 50 공부하고 10분 휴식하잖아. 간단하게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돼. 몇 분 공부하고 몇 페이지 공부하고 이런 걸 다 쓰는 거야. 학습 누적 교육에서. 독서실은 이렇게 공부하는 책상 이렇게 뭐 독립형도 있고 여러 명도 있는데 독립형은 자기 이렇게 책상이 있고 조그만한 방이에요. 아주 조그만해. 스카이캐슬 보면 이렇게 방 만들고 여기에다 독서실 책상 집어넣잖아. 안 봤구나. 네. 스카이캐슬은 이렇게 독서실 공부하는 책상이 있어요. 전용 책상. 그래서 독서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터디 카페라고 하기도 해요. 스터디 카페. 도서관은 가면 공짜로 하잖아요. 네.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는 돈 내고 가서 공부하는 자습실이에요. 이해돼요? 네. 스터디 카페, 독서실. 책은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책이든. 읽기만 하면 좋아요. 다. 근데 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 방법, 독서하는 방법이 되게 이 책의 종류마다 여러 가지인데 이거 책 종류마다 책 읽기 방법 해갖고 동아쌤이 녹화를 해놓긴 했는데 네. 이 책을 보면 책 제일 앞에 서문하고 구성 단계 이 책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하는 구성 방법 있는데 이 구성 방법을 꼭 봐야 돼요. 이 구성 방법이 그 책의 공부법의 단계예요. 너 자습성 봐봐. 앞에 구성 방법이 있어. 그게 공부를 할 때 그걸 보고 어떤 식으로 이 책을 활용해야 될지 이렇게 연구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은 반대. 몇 살 때? 대학 들어가면. 대학이요? 수능 끝나고. 유일하게 반대. 스마트폰은. 공부의 최대적. 스마트폰 1위. 2위 게임. 스마트폰 1위. 근데 그러면 막 응. 엄마 아빠 회사 가거나 그러면 응. 그 집에 혼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폴더폰. 스마트폰 말고 전화만 되는 폴더폰. 애들이 막 공심폰 해가지고 막 그 게임 못하게 하는 거 있으면 다 풀어. 맞아요. 그거 꼭 다 막 풀어서. 다 풀어버려. 그러니까 폴더폰. 공부해서 제일 필요 없는 거 스마트폰. 손톱 물어뜯는 습관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좀 지나면 없어져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다른 거 집중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뒀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뒀다가 다른 걸 집중하세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 시간 플러스 효율. 시간 곱하기 효율이야. 그럼 효과적으로 해야 돼. 효율. 그럼 효과적으로 뭐냐? 빠른 시간에 여러 번. 빠른 시간에 여러 번 하니까 암기도 잘 되고 여러 번 보면 이해도 잘 되고 잘 알게 되면 흥미가 생기고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야 의지가 생겨. 이해됐어요? 네. 시간표 같은 거 생활기록표 이렇게 누적 기록부를 먼저 쓰는 거야. 학습 능력으로. 자기가 누적해서 자기 생활을 기록해놨으니까 요것만 조금만 변형시키면 생활기록부가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거를 써서 한두 달을 해봐야 자기가 이걸 계획을 짰을 때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어. 이거부터 그냥 짜면 맨날 어기게 돼. 근데 이 누적기록 학습 능력 기록을 3년, 6년 쓴 애가 있거든. 100일 동안 화장실 가는 시간도 딱 맞출 수 있대. 100일 동안 짠 대로 그대로 살 수 있대. 이해돼? 그러면 자기가 100일 후에 시험 보면 100일 후에 책을 뭘 공부하고 몇 권을 공부하고 몇 페이지 공부하고 그래서 실력이 얼마큼 늘고 다 알게 되지. 그러니까 시험에 붙지. 이걸 꼭 권하고 생활기록부 학습 누적기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 계획표 이런 게 짜는 건 좋아요.
그럼 일주가 4주잖아. 어느 주는 계획을 짜보고 한 주를 누적 기록부를 써요. 그럼 요거랑 요거 계획 짠 대로 사는데 얼마나 했나 자기가 알 수 있어. 그럼 본인이 자기 능력을 얼마나 잘 측정했느냐, 알고 있느냐 학습 누적 기록부고, 자기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내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생활계획표거든. 네. 실제로 누적 기록부를 이렇게 옛날에 과거에 누적 기록부를 이렇게 써야 이게 계획이 가능하고, 누적 기록부를 몇 주 쓰면 익숙해지면, 두 선 하다 써서 익숙해지면 그때 계획표를 짜면 계획이 딱딱딱딱 진행돼. 그래서 이거가 먼저예요. 그래서 공부법 5만 페이지 쓰는 것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면 이 학습 능력 기록부야. 공부는 아침형도 있고 밤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신없이 해요. 자기가 해보다 보면 스타일이 나오는데, 아침에는 학교에서 하게 되고 저녁에는 학원 가고 자기 숙제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밤형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실제 밤형으로 공부해서 실력은 쌓더라도 시험 보려면 약간의 아침형으로 변형시켜야 돼요. 왜? 시험은 아침부터 해갖고 6시 전에까지만 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한 8시부터 6시 사이가 쌩쌩해야 시험을 잘 보니까, 나중에 이거는 고3 돼갖고 수능 보기 전에 이렇게 아침형으로 조금 변형시켜서 시험 보기도 해요. 됐나요? 네. 자, 책은 영혼의 토양이 돼요. 영혼. 이게 토양이 있으면 이 토양에 흙 알갱이가 책 하나씩이야. 그래서 너라는 나무가 여기 사는 거야. 근데 바람이 막 불어.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이 책을 안 읽었으면 이 나무가 홀랑 넘어져. 책이 많으면 이 뿌리를 딱 잡고 있어서 안 무너져. 그럼 책은 뭐라고요? 영혼이 튼튼해지는 거야. 사람이 튼튼해지고. 부수적으로 단어도 늘리고, 단어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방식도 외우고, 간접 경어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부수적인 거야. 이제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뭐가 된다고? 나라는 나무의 뿌리가 돼. 뿌리에 있는 이 토양들이라는 거야. 책을 안 읽으면 뿌리가 없죠. 흙이 하나도. 네. 그러면 바람 보면 홀랑 넘어지겠죠. 네. 이 뿌리가 없는데 이 열매가 크겠어? 아니요. 안 커. 공부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뭐냐면,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놀아야 돼. 첫 번째. 뭐라고요? 선공부 후놀이. 아. 놀은 대가로. 첫 번째는. 근데 거꾸로 해. 놀고서 공부해. 이해되세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속도를 빠르게 해야 반드시 집중력이 생겨. 속도를 천천히 하면 집중력 다 깨져. 딴 생각 막 나. 속도는 집중력이야. 세 번째는 뭐냐면, 애들이 너무나 반복을, 보통 서울대 수석한 애들은 30번,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35번, 35번, 30번 이렇게 하거든. 잘하는 애일수록. 반복 횟수가 너무 잘하. 너 몇 번 했냐? 5번이요. 많이 했잖아요. 모르는 거 없어요, 그래. 모르는 게 없는데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왜 35번을 봐? 안 그래? 또 보고 해서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기 1등급에 들어가면 90점에서 100점 사이는 비슷비슷해. 실력이. 뭐라고? 실수 안 할수록 차이요. 한 개 실수, 그지? 그러면 뭐라고? 이 횟수가 많이 되면 실수를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거고 결과가 좋은 거야. 됐어요? 네. 내가 생각하는 학생의 휴대폰 가장 이상적인 날은 수능 끝나는 날 사줘. 수능 본날 사줘. 수능 본날. 대학 재수생 되면 뺏어. 수능 본날. 됐어요? 네. 과자 먹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과자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자를 먹으면 계속 먹으면서 저녁을 안 먹어. 배부르면 공부 안 된다고. 그래서 과자를 먹고 공부하고 30분 공부. 과자 또 하나 먹고 30분 공부하고. 하나 먹고 30분에서 밤새서. 그럼 몸에 안 좋지 않아요?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밥 먹을 시간 없다고 죽을 만들어서 소화 잘 되게 죽만 먹어. 시험 기간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 무시하는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김밥만 먹어. 왜? 계속. 하나 틀어서 먹으면서 공부하고 또 하나 들고 거기서 공부하고. 식사 시간이 없어. 그러면 하루에 자기는 2시간을 더 공부할 수 있대. 그럼 300일이면 자기 600시간을 더 공부한대. 600시간 더 공부하면 빵점 맞을 거 한 과목을 만점 맞겠네. 두 과목을. 얼마 차이나? 식사를 김밥으로 바꾸는 대신에 600시간 더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몇 시간 자는 거, 이게 잠을 많이 자기 위해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야, 솔직히. 잠을 안 자면 안 떠오르고 몸도 안 맞고 기분도 안 맞고 안 되거든. 적어도 7시간 이상, 7시간 정도 자는 게 좋은데.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시험 기간 아닐 때는 7시간인데 시험 기간은 한 4시간? 5시간? 이 정도밖에 못 자, 실제적으로. 그래서 7시간에서 5시간 사이.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아예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밤새 공부하는 애들 있어. 어떻게 공부하냐면 시험을 봐. 그럼 여기서 한 2시간 정도를 자. 2~3시간을.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 볼 때까지 공부해. 그 다음에 시험을 봐. 그럼 또 여기서 한 2~3시간 자. 또 일어나서 이렇게 시험 보는 애들 있어. 그냥 시험 바로 본날 바로 다음날 좀 자고 그때부터 다음 시험 때까지 아예 안 자요? 여기 시험 보는 3일 보잖아. 초등학생랑 다르게 2~3일 보고. 그러면 자 시험 보기 전에 안 잔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시험을 다 봐. 그래서 이걸 다 100점을 맞은 다음에 자. 서너 시간을 한 5시간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시험 볼 때까지 또 앉아. 밤새서 해. 이런 애는 봤어. 이해해? 무섭더라고. 자, 미루는 습관? 이거는 뭐냐면 왜 미루게 되면 부담돼서 그래. 잘라서 해야 돼.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해야 돼, 일단. 일단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집에 딱 돌아가면 책상에 보면 내가 다음에 공부할 게 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집에 가자마자 앉으면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공부방 오면 공부방 오자마자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와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할 때 맹하게 그냥 다니잖아. 네. 이 장소에 이동하기 전에 이동하면서 이 장소에서 시작할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 뭐 하고 가서 뭐 하고 그다음에 뭐 하자 이렇게. 이 습관만 들여도 굉장히 다음 장소에서 바로바로 되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돌아오고 공부를 시작하는 간격이 이 기간이 짧을수록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할수록 이게 멀어. 너무 먼 애는 그냥 자. 아, 계속 놀다가. 그래서 이게 10분 안에 공부 시작하면서 공부하고서 좀 놀아도 되거든. 그러면 굉장히 알차거든. 근데 공부하게 되면 일찍 시작하면 또 계속 공부하게 돼. 왜? 저녁에는 다 자니까. 그래서 진짜 관건은 뭐냐면 자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집에 돌아갔을 때 공부를 시작하는 요 첫 시간과 요 시간의 간격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 가서 바로 뭐 시작해야지. 하다가 한 30분 하다가 쉬는 건 괜찮아. 됐어요? 네. 1년에 얼마나 버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 이거는. 돈 버는 거는. 그리고 돈 버는 거는 나도 잘 못해. 돈 잘 버는 사람한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우고 연구하고 그래야 돼. 이게 별도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됐어요? 네. 애들 학원 뭐 미술학원, 음악학원 이런 것까지 치면 뭐 4살, 5살 때도 가고 학습 학원 같은 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많이 다니지 거의 보통. 얘가 학원을 안 가. 한 번도 안 갔거든. 답답 질문한 애가. 학습 학원은. 아예 안 갔어요? 어떡하지? 음악 미술 체육만 하고. 행복하게 살았지 얘. 네. 너 얘한테 말해. 행복하게 살았다 너. 행복하게 살았다. 아, 얘가 몰라. 부모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렇게 행복하게 해줬는지. 안 간 애들과의 차이는 아니지. 시험 봤더니 이제 혼자 해서 별 차이는 없어. 혼자 해도 차이는 없어. 그러니까 뭐 지금 예비 중인데 지금부터 가도 되는데 얘한테 학원을 보냈어. 왜 보냈냐면 얘가 학원 가서 영수를 어떻게 공부해? 몰라 하나도. 그러면 공부가 안 되면 얘가 만약에 안 되면 나 학원 갈 걸 그러잖아. 미리 갔다 오라고. 뭐 특별한 건 아니라고. 학원 가면 엄청 좋냐? 엄청 공부를 많이 하냐? 아니 그렇게까지는. 그건 아니잖아, 그치? 네. 학교랑 비슷하잖아. 학교요? 강제학교. 학원은 숙제를 내는 강제학교 아니야? 아 근데 학교랑은 좀 다른데. 어떻게 달라? 학교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는. 그래, 강제로 공부시키는 강제학교. 학교는 자유롭게 지 맘대로 하고. 보통 지금 그렇잖아, 애들이. 여기 학원에 가서 강제로 공부하고 안 시키면 잘리니까. 그럼 뭐요? 그럼 스스로 하면 되잖아, 강제 안 하고. 네. 스스로 너 저거 정리해서 네가 알아서 정리하고 네가 알아서 공부하는 게 더 많이 들지 않아?
학원에서 가르쳐서 수업하면 인터넷 강의 보지? 이거랑 인강은 뭔 차이야? 인터넷 강의는 텔레비전 속에서 애가 떠들고 컴퓨터 속에서 얘는 내 앞에서 떠들고 그러니까 얘는 내 앞에서 떠드니까 내가 잘못하면 딴짓하면 야 너 왜 그러고 얘는 그냥 지나가고 얘는 그 대신에 내가 두 개 세 개 맘대로 볼 수 있고 얘는 자기 선생님이 맘대로 나가고 나는 따라가고 아니야? 맞아요. 그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공부할 때 필기노트 종류 동아쌤이 써놨어요. 써줬는데 뭐 기본적으로 여러 번 써도 되고 뭐 적게 써도 되고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적자생존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가에 원래는 적자생존이 다인 진화론이에요. 적당한 자가 세상에 적응한 자가 생존한다 이런 거거든요. 네. 뭐라고요? 적당하고 적응한 자가 생존한다 이런 뜻인데 수험가에서는 적는 자만이 쓰는 자만이 생존하고 합격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적자생존이요. 적는 자만 생존하고 합격한다.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왜 쓰냐면 공부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입구 출연이라고 했어요. 입구 출연. 입구에 공부가 출연한다. 공법이 이렇게 4단계인데 입력 다 하고 암기기 하면서 구조화하면 출력을 해봐야 되는데 이 출력이 노트 필기. 출력을 한 다음에 무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노트 필기를 하고 암기하고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눈을 감고 노트 있는 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백지 공부법이래. 노트, 백지에다가 노트를 다 쓰래. 그래야 완벽하게 외운 거래. 살벌하지? 네. 이게 백지 공부예요. 그러니까 노트 필기는 뭐라고? 출력 연습, 구조화 시키는 연습에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웠을 때 여기다 써놔 노트로. 노트로 쓴 걸 이해해야 돼. 그걸 내가 다시 한번 또 써보는 게 출력이야. 계속 써보는 게.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보면서 출력을 해봐야 돼. 그런 다음에 여기 구조하려고 여기다 다시 또 쓰는 거예요. 요점 정리를.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계속 중요한 걸 압축시키고 틀린 걸 여기다 또 쓰고 하는 걸 단권하라고 그래. 한 권으로 완성을 시켜서 그거만 달달달 외우면 시험 나올 거는 여기에 다 있어요. 요점이. 그래서 요것만 다 외우면 돼요. 라는 게 단권하라고 합니다. 시험 볼 때. 자, 공부법 질문 답변이었습니다.